제가 구독자 5만이 된 기념으로 커뮤니티에 질문해달라고 글을 올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모든 댓글에 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대답해주고 싶었던 질문이나 많이 해주셨던 질문들이나 좋아요가 많았던 질문들 위주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질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99년생 만 24살입니다. 키, 몸무게 어떻게 되나요? 제 키는 159cm고요. 몸무게는 47kg입니다. 앞리치, 제 앞리치는 154cm예요. 보통 이제 클라이밍에 유리한 조건이 키보다 앞리치가 더 길어야 되는데 키보다 앞리치가 5cm가 더 짧습니다. 클라이밍 하기에 불리한 조건이죠. 체지방과 근육량 알려주세요. 제가 인바디를 잴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조만간 체지방과 근육량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MBTI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저를 E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ISTP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외향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전 굉장히 내향형 인간입니다. 사람 많을 땐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야생민자로 지으신 건가요? 미성년자이신가요? 제가 원래 이름이 김민지예요. 근데 한국에서 민지 이름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 아이디를 처음에 뭘로 지을까 하다가 민지? 민자? 뭔가 민자? 민자가 재밌잖아요? 민지보다 민자가 재밌지 않나요? 별 이유 없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름 짓다가 민자로 정했어요. 저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그냥 민자인 겁니다. 주로 어느 암장 주로 가세요? 저는 평일에 보통 지구력 암장을 다녀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가끔 자연도 나가고 실내 볼더링도 하고, 실내 볼더링은 이제 횟수권을 더클라임에 끊어놔서 보통 더클라임을 가고요. 다른 볼더링장도 가기도 해요. 근데 또 자연암벽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히 어디를 자주 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정말 그때그때 달라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클라이밍 말고 다른 운동도 해보셨나요? 헬스나 다른 운동도 병행하나요? 제가 클라이밍을 하기 전까지 운동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클라이밍을 시작하고 나서도 다른 운동도 한 적 없어요. 보통 이제 헬스 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헬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요. 클라이밍만 해도 운동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운동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해보고 싶긴 해요. 뭐 크로스핏이나 헬스 중량 측정이나 기회가 된다면은 해보겠습니다. 식단이라든지 몸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저는 식단 관리를 안 합니다. 식단 관리를 따로 안 하는 대신에 좀 운동량을 많이 늘리려고요. 제 삶은 먹는 거 없이는 못 살아요. 제가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되게 크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먹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딱히 식단 관리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치만은 운동을 안 하면은 확실히 살이 많이 붙긴 해요. 최근에는 군것질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엄청 먹긴 해요. 이 질문 재밌어서 넣었거든요. 이분 한국 최고인가요? 이 정도면 여자들 중 어느 정도 레벨인가요? 이게 클라이밍이 아직은 좀 마이너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좀 마이너한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운이 좋게 좀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돼서 제가 클라이밍 하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지 제가 이 정도면은 잘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 일단은 선수급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선수급은 아마 죽을 때까지 클라이밍만 해도 못 갈 거예요. 그거는 아예 다른 영역이고, 아마 아마추어 중에서는 상위 30%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40%? 클라이밍을 모르시는 분들이 본다면은 와 진짜 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치만은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생각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티를 내지 않는 거죠. 저처럼 까불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저는 이제 까불어서 알고 계세요? 근데 조금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조금 잘해요. 조금. 클라이밍은 어쩌다 빠지게 되셨나요? 자, 이 얘기 깁니다.
그치만 짧게 해볼게요. 제가 원래 클라이밍 동아리인 줄 알고 산악부에 들어갔다가 산악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연암벽 등반을 나간 거예요. 실내에서는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자연암벽을 처음으로 클라이밍을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잘 타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때 실내 클라이밍을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실내 클라이밍을 시작했는데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실내 클라이밍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싶어가지고 와, 진짜 이 클라이밍 잘해보고 싶다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 김민지 못하는 거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악력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저를 되게 악력이 엄청 센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악력이 제일 세게 나왔던 게 한 30 초반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세진 않다. 30? 어쨌든 간에 악력은 전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밍을 진짜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악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악력은 이렇게 꽉 쥐는 힘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클라이밍은 매달려서 버티는 힘, 이 힘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악력이 높으면 물론 유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악력이 클라이밍 실력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클라이밍 실력 올리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팁 같은 건 딱히 없어요. 그냥 저는 꾸준하게 홀드 많이 잡고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막 실력 빨리 올려야지 하다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만 되고 막 빨리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진짜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정체기가 오는 것 같더라도 진짜 그냥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만큼 실력은 늘게 된다. 홀드 많이 잡는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다만 충분한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카메라맨이 남자친구분이신가요? 남자친구 있고요. 제 등반 파트너 겸 촬영 감독 겸 편집 겸 그냥 이렇게 저렇게 같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푸시업 몇 개 가능하세요? 턱걸이 몇 개 가능하세요? 푸시업 지금 해볼까요? 형 대학 산악부에서 암벽 시작했다는 거 듣고 저도 산악부 들어갔어요. 어느 대학 산악부였어요? 저는 경기대 산악부 나왔습니다. 이분 왜 저보고 형이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산악부에서는 언니, 오빠 뭐 그런 호칭 안 써요. 무조건 형이에요. 선배는 무조건 형. 그래서 저는 이제 민지 형인 겁니다. 최애 클라이밍 화는 무엇인가요? 이게 저는 좀 자연용하고 실내용은 다르거든요. 자연용에서는 딱딱한 신발 좋아하는데 라스포티바 솔루션 콤프 좋아하고요. 실내에서는 좀 말랑말랑한 신 좋아해서 스카르파 드라고 많이 신습니다. 이 사이즈도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는 보통 하나 다운 시켜서 신습니다. 발 사이즈는 230인데 암벽화는 한 220 정도? 일반적으로 클라이밍을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해야지 민짜님처럼 탈 수 있어요? 저는 운동하면은 한 적게는 2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등반 시간이 기냐면은 계속 등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등반하면 또 잠깐 쉬었다가 등반하면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운동과 휴식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바쁠 때는 진짜 1시간 안에 딱 조져버릴 때도 있고, 그냥 시간 여유 많을 때는 그냥 길게 5시간 그렇게 잡고 하기도 하고. 저 정도 실력 되려면은 그냥 꾸준히 운동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6개월만 해도 아마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운동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자연암벽 클라이밍은 어떻게 입문하나요? 혼자서는 무리인가요?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혼자서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산악부에서 배우기 시작해서 그렇게 자연암벽을 다닌 건데, 보통은 이제 클라이밍 센터 내에서 강습이 열리거든요. 그냥 사람들끼리 같이 자연 나가기도 하고 강습을 열기도 하고 그런 걸 좀 참여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등산학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산학교를 가면은 정말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하는 다양하고 신기한 등반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 클라이밍 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보통 이제 지구력 암장에서는 그런 강습이나 자연암벽 나가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볼더링 암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거는 문의를 해보셔야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그치만 확실한 거는 지구력 암장이나 등산학교를 다니면은 자연암벽은 정말 많이 접해볼 수 있다. 허리 또 언제 작살나는지 보려고 구독했다. 지켜본다 민자. 또 저 허리 작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작살 안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민소매나 반팔, 반바지 입고 클라이밍 하면 까지고 다치거나 하지 않나요? 사실 클라이머들은 이 까지고 긁히는 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라서 다치는 축에 속하지 않습니다. 긁히는 거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냥 이쁘게 입고 등반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젊고 이쁠 때 좀 그런 옷도 입고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팔이나 긴 바지 입으면은 막 이게 팔 높이 들고 다리 높이 들고 하는 동작에서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까발라진 게 편하기도 합니다. 이쁜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 옷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제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예요. 뭘 잡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장갑 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실내에서는 그 홀드들이 달려있어서 제가 뭘 잡는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연암벽의 경우는 뭘 잡는지 모르겠죠. 이게 암벽이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잡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거나 잡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의 루트에서도 꼭 잡아야 하는 스타트 동작이 있고 마지막 동작이 있어요. 그게 신기하게도 루트가 다 있어요. 그런 루트들을 개척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개척하신 분들이 만든 루트를 등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클라이밍 할 때는 장갑을 안 낍니다. 홀드와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딱 맨손과 초크만 이용해서 등반해요. 장갑을 끼면은 미끄러져요. 마찰력이 별로 높지 않아요. 장갑 안에서 손이 놀아서 잡는 느낌도 안 들고 확실하게 맨손으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잡다 보면은 손이 까지고 다치고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이제 잡다 보면은 굳은 살이 생기고 튼튼한 손이 됩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손가락 관절은 괜찮으신가요? 나중에 손가락 관절염 안 걸리나요? 제 손가락 관절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제가 비교적 몸무게가 가벼운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나중에 관절염 걸려도 상관없어요. 관절염 걸려도 그냥 할걸요? 근데 그 보통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나중에 되면 관절염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괜찮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승모근 두꺼워지고 전완근 쫙 갈라지고 손가락 굵어지는데 왜 이런 운동을 여자가 하시죠? 필라테스나 요가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승모근 두꺼워지고 전완근 쫙 갈라지고 손가락 굵어지는데 왜 안 해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좀 역동적인 운동이 좋아요. 재밌잖아요. 3대 몇인가요? 저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헬스를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이거 측정하는 것도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유유. 클라이밍 시작하기 전에는 턱걸이 한 개도 못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클라이밍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상체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턱걸이 한 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건 좀 비슷한 유형들인데 날씬한 사람 아니면 못하는 운동 아님? 그런데 비만인 사람은 클라이밍 어렵겠죠? 다이어트하고 체중 좀 줄이고 하는 게 안전하겠죠? 이 클라이밍을 하면은 살 빼는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클라이밍을 하면은 살을 빼고 싶은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등반을 잘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시작하고 식단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원동력이 생긴다.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고 다이어트가 수단이 되는 거죠. 직장인인데 클라이밍 입문해보고 싶습니다. 무작정 클라이밍장 가면 될까요?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진짜 클라이밍장 한번 가보세요. 그냥 네이버에 클라이밍 치면은 그 정말 많은 클라이밍장이 있거든요. 그냥 시간 될 때 아무 데나 골라서 가까운 데 골라서 1일 체험 한번 해보세요. 거기 1일 체험 가면은 그 강사님들이 알아서 다 알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작정 가세요. 클라이밍 1년째 하고 있고 요즘 자연 리드에 빠져 있는데 전 볼더링도 못하고 리드도 잘 못해요. 조금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겁도 많고 잘하는 분들 보면 내가 몇 년을 해도 잘할 수 있을까 싶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랑 클라이밍을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분과 같은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헐, 진짜 항상 그래왔네, 나도. 저랑 동지네요. 근데 아마 다른 클라이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다치지 말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늘겠죠. 당연히 늘 수밖에 없죠. 그냥 제가 다쳐봤더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해도 오래오래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제발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조급한데 같이 잘 해봅시다. 제가 이 질문을 빠뜨려서 다시 녹음해서 올립니다. 직업이 뭔가요? 클라이밍 몇 년 차이신가요? 원래는 클라이밍 센터에서 강사로 잠깐 일하다가 허리 다친 이후로 일은 잠시 쉬고 있어요. 지금은 뭐 편집도 하고 이런저런 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밍은 2021년 8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4년 정도 돼가네요. 잠깐 망고 좀 먹으면서 할게요. 최종 목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다치니까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니다, 사실 잘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안 다치고 오래오래 하는 거잖아요. 제 최종 목표는 근육 할머니 될 때까지 오래오래 하기입니다. 그 자연암벽 나가면은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막 발자리, 손자리 알려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거든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대회도 한번 나가보고 이제 더 어려운 난이도도 조금씩 깨보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저의 Q&A를 마쳤는데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까요? 아, 그리고 저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등산하다 다쳐가지고 오늘 메디폼을 붙였어요.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흉 안 질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